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산일전기 49,62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난주에 했거든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수가까지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염정 이사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사실 고민이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동안의 주가 흐름이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죠. 거의 한 3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대부분의 전력기기 종목들이 조금 플랫하게 움직이는 지난주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산일전기도 오늘 4%대 하락을 마감을 해서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는 그래도 나쁘진 않으셔요. 매수가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의 현재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 오늘 하락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상승을 아마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 종목도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에서는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실적에 대한 부분 매출액은 꽤 잘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 다소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때마쳐 오늘 뭐 나온 뉴스가 뭐 최근에는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약에 대한 연기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같이 좀 시장에서 좀 불안감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들 주가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빅테크에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조금은 좀 다소 조심스러운 관망 심리가 좀 짙은 가운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산일전기 역시도 매출 비중이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좋고 가장 높고, 그리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를 넘겼죠. 지난해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력도 좀 같이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의 어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매수가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산일전기 역시도 최근에 뭐 다른 전력기기 쪽과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매출 추이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뭐 지난 해만 보더라도 분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는 여전히 아직은 좀 우리가 확실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산일전기 혼자서만 사실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는 가장 큰 앞단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반해서 밸류체인으로 해서 좀 따라오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대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단가도 평단도 그리 문제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LX 일렉트릭도 실적 발표 나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산일전기도 실적에 대한 부분 나올 텐데 산일전기는 이제 실적 발표 예고를 했죠. 지금 이제 4월 30일 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으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좀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일정 부분은 살짝은 좀 덜어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4월 말까지 흐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흐린 날씨지만 시청자님 계좌에는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000-491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인텍플렉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10%요. 네. 13,300원에. 네, 혹시- 몇까지 올 수 있을까? 아, 네, 언제 매수가. 팔아야 되나 좀 알고 아, 네. 싶어서. 언제 네. 팔아야 되나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고맙습니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텍플렉스 어떻게 보면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장비 관련해가지고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2차 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추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이제는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워낙 테마 쪽으로도 많이 끼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만 잡으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가 대비 30% 정도가 하락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냐 이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거의 쌍바닥 구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으로는 계속적으로 한 번씩 나와줄 때마다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모습에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연속적인 거래량이 없으면서 추가적인 추세나 이런 부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떨어졌던 모습가 왔는데 거의 저점은 8,000원이다라고 차트상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쌍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요쪽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 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진입가 부분이 가장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13,300원 딱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이 들어가신 가격대가 저는 결코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전환으로 추세가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3월달 들어와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도 빠지고 이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빠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언제냐? 차라리 10,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들어가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9,700원이란 가격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을 차라리 안착하는 걸 보시고 들어가서 한 1,500원 여유 잡고 10,000원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조금 더 상승하는 걸 보고 확실하게 1,500원 정도의 물을 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13,000원 물을 탔으니까 매수가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3,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 종목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수익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비중이 적은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0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의 상담으로 앞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도 종목 진단이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코스모 신소재 네. 163,000원에 100%. 아,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예, 작년에 했는데. 아, 네. 고점에 사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비중도 크신데 어떻게 네.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경우? 네, 이정호 대표님이요? 예. 네, 이정호 대표님께 이정호,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들어가셨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락세가 너무 커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실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나 뭐 관련해가지고 다들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셨던 모습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책주로 엮이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탄소 포짐이나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얘기도 조금 더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정말 재미없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2차 전지는 언제쯤 살아나야 되냐라고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 두 가지 회사의 실적 발표가 제일 눈에 띄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타격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타격을 받으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갖고 있는 가격대나 아니면 지금 가격대, 이 주가의 가격대가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청자분은 주식을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항상 이제는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100%가 되면은 내가 진짜 할 게 없겠구나.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는 비중 조절을 다음부터는 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탐담한 심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비중 100%를 이쪽에 다 들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또 눈여겨보는 종목들에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이 종목은 장투 계좌로 그냥 놔두신 다음에요. 저는 한번 6만 원이나 아니면 8만 원 정도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정리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2차 전지가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지 않나. 지금은 자동차에 좀 집중됐던 2차 전지가 이제는 미래에는 뭐 ESS나 로봇이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 쪽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영향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바닥까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투 계좌로 옮겨놓은 다음에 좀 길게 보시고 다른 투자금으로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8만 원 오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8만 원 오느냐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코스닥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기존에 잘 갔던 조선, 방산 이런 쪽 섹터입니다. 2차 전지와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관련해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위에 안 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내년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민에 대한 좋은 밑거름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꿈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30%. 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저지난주에. 네, 얼마 안 되셨는데 정치 테마 관련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꿈비 지금 오늘 좀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매수가에 근접하네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꿈비 어떤 종목인지 알고는 사셨죠? 정책 테마주죠? 예. 네. 꿈비가 지금 이 단일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매력도는 없어요. 꿈비가 지금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유아용 용품들이 거의 50%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서 공급받고 있는 커피 산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50%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을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그렇게 성장성이 잘 보이진 않고 꿈비는 이제 뭐 커피 산업 쪽보다는 아무래도 유아용 용품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이번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때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사실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눌린 목에서 좀 사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점에서는 다행입니다. 일별 변동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30%면은 사실 테마주로 가져가기엔 사실 좀 비중은 좀 높습니다. 전체 계좌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반짝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대선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라도 일단은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수익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도 절반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정책 테마, 정치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주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일 단위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수급이 그쪽으로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이 정책 테마, 출산 장려는 어떠한 후보든 어떠한 정당에서든 사실 밀 수밖에 없는 테마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도 앞서서 이야기해서 탄소포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세게 가면은 이쪽에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는 일단은 일부 절반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다행히 평단 12,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13,000원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반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보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테마주로 너무 비중을 세게 넣으시면은 언젠가는 또 못 빠져나오실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CS 인베스트먼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381원, 비중 60%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지난주요.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고민 크실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종목에 대한 진입이 살짝 좀 늦으시긴 했네요. 23,000원대 들어가셨다는 것은 초반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서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투사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부분은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라기보다 그러니까 투자처에 대한 부분이 한 번씩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좀처럼 움직이기 쉽지 않은 기회고요. 지금도 약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60%까지 늘리신 거는 혹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신 건지 추가적으로 두세 번 나눠서 들어가신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여기서는 비중을 조절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흐름이 사실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음봉이 나왔던 시기에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은 크게 우리 불안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장 후반 들어서 쭉 빠졌던 것은 테마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 쪽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테마로 옮겨갈 경우 수급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번 주 중에 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 준다고 하면 반드시 비중 조절을 줄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조금 아쉽겠지만 만약에 내 평단이 도달하지 않고 조금 약손실이 있더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필요사 AI 관련해서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진흥에 대한 부분으로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다른 종목들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TSN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소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비중을 어떻게 하면 잘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기보다 시장을 조금은 당분간은 조금 열심히 보셔야 돼요. 눈을 사실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신 여건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내 평단 근처에 일부라도 항상 장 시작하면은 항상 좀 매도에 걸어 놓으셔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비중이 줄어들게끔 터치가 되게끔 하셔야 되는 전략도 좀 쓰셔야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테마 이번에 테마가 너무 강한 장이기 때문에 테마에 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저도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뒤늦게 타는 것은 조금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민되시겠지만 비중을 줄여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유용한 투자 인사이트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500원에 40%.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걸 뭐 좀 길게 보면은 어디까지 좀 올라가려고 싶어가지고. 네, 길게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 네, 이정우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들고 계시는데 축하드린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예.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가셨는데 힘든 구간을 잘 버티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상한가가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본다라는 거는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빅파마 기업들과 계약도 체결이 됐다. 그때부터 이제는 상승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상한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도 더 거의 2배 좀 안 되게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어디까지도 올라갈까가 제일 중요한데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3만 원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격대는 6만 원이다라고 본다면 바닥권 대비 거의 100%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조정이 어느 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7만 5천 원 부분에서 8만 원 정도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증권사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5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8만 원을 올리고 뭐 9만 원까지도 올리는 데도 있고 뭐 한데 지금 어느 정도 8만 원이 되면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GSK 다음으로 또 다른 빅파마 기업들의 또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온다라면 주가는 더 올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 나온다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이 빠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7만 5천 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수익을 챙기는 부분 비중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40%를 들고 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부터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제일 고점에서 팔 거야 이런 전략보다는 저는 7만 5천 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10% 정도는 챙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8만 5천 원, 9만 5천 원, 8만 5천 원, 9만 5천 원 싫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는 9만 원. 그리고 10만 원, 뭐 이런 선으로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올라가면서 파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21선과 지금 괴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1차는 수익은 한 번 정도는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나서 9만 원까지 한번 노리시는 전략도 괜찮고 그 다음에 9만 원을 챙겼다라고 본다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3번, 4번까지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하나 좀 물어봅시다. 5월 달에 뭐 제약 바이오주가 삼바하고 뭐 합작한 회사가 상장된다 하는데. 네. 거기는 영향이 없을까요? 그 기대감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다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 가격대에서부터 거의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예, 예. 주가가 항상 계속적으로 팡팡 올라간 게 아니라 5일선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5일선에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10일선인데 그 괴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10% 정도가 예. 더 빠져야 되는 가격대고 21선까지 가격은 거의 30%가 넘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예. 어느 정도 수익은 1차 구간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차트에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차트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21선까지도 오시는 분들 지금 ABL 바이오를 노리시는 분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아, 주가가 조금만 조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21선 정도에서 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났으면 좋겠고 5월 달에 이제 호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달 전 그리고 2주 전 정도에는 선방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챙기고 계속적으로 가자.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은 만 원대 몇만 원대였던 주가가 뭐 10만 원 계속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내가 수익을 챙겼던 단가를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서 더 뭐 10%, 20%가 빠질 때는 내가 수익을 봤던 부분을 다시 채우면서 가지는 전략. 지금은 매수가가 중요한 시점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갖고 있는 ABL 바이오의 수량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가신다면 더 수익 극대화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헐트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6,48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최근 또 정책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줬었는데 다시 시세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반갑습니다. 언제쯤 사셨다고요?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전에는 수익을 보고 한번 나왔거든요. 한 차례. 나왔는데, 예,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또 이게 정책주하고 또 물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AI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조금 고점에 산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은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는 거죠. 네네. 처음에 이제 솔트룩스를 들어가신 건 사실 정치 테마로 들어가신 건 아니었었고 이제 예, AI 아니었고요. 그죠. 네. AI 기업을 보고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가셨던 게 이제 한 번 이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으셨을 것 같고 보니까 2주 전쯤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물리면서 AI하고 같이 물리는데 제가 조금 고점에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고점에서 우리 또 우리 4만 원대에서 파실 수 있었는데 못 파셨네요. 네네. 네,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죠. 그죠. 네, 이제 솔트룩스가 저도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해서 더 정치 테마적으로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AI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정치인과의 정치 테마의 성격으로 한 차례 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지금은 보유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AI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솔트룩스는 뭐 초반에는 사업 초반에는 LMM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다가 최근에는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조금은 좀 활용도가 조금은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된 AI 쪽으로 조금은 좀 사업 영역을 바꾸면서 지난 한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업이라든지 공공 분야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부분과도 정책적인 협업이 있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정치 테마로 좀 엮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극대화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실은 덤벼들면 안 되고요. 일단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맨 처음에 수익 보셨던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정상적인 플레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좀 사놓고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겨오고 이런 플레이가 사실은 가장 조금은 좀 가장 좋지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정책 테마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대기해 보실 수 있다. 근데 너무 막 비중을 세게 늘리시지는 마시고요. 이 종목이 그냥 정치 때문에 아니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정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고점에 대한 터치는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고점이 네. 이사님 네. 그러면 1차 매도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정고점 한 4만 원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만 원대 살짝 터치하고 왔었죠. 이 부분에서의 또 기존에 이제 매물대가 아마 최근에 많이 몰렸을 거예요. 지금 최근 매물대 보게 되면 아마 3만 5천 원 전후로 비슷하게 아마 평단에서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만 원대, 3만 5천 원 밑으로 해가지고 한 3만 6천 원대까지는 대부분 다 여기에 좀 몰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만 원대 터치하면은 거기서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좀 수익 실현하셨다가 우리가 이 종목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큰 욕심보다 오히려 좀 빠졌을 때를 다시 공략한다는 마음으로 일부 정리하고 다시 또 빠지면은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플레이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으로도 수익을 몇 번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정고점이 4만 원이면 빠지면 얼마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될까요? 만약에 빠지면 지금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3만 원대 초반대 정도면은 기존의 솔트록스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트록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 종목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염정 이사님 추천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온 거는 LS 마린 솔루션이란 종목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그렇게까지 부각이 되고 있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도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4%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바닥에서의 흐름을 반등 구간을 좀 잡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이제 해상풍력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해상풍력 쪽에 대한 이제 국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해저 케이블인데요. 해저 케이블을 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레퍼런스가 워낙에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그리고 AI 데이터의 트래픽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이 글로벌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은 좀 대규모 좀 팔면서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끌어올렸습니다. 수급이 좀 중요한 종목이긴 해서요. 만약에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다시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호 대표님 공략주도 들어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갖고 나왔어요. 요즘 더욱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정책으로 AI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이 AI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장에서 또 탄소 포집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면 이제 석탄 발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LNG 발전, 그리고 원전 발전, 그리고 신재생 이쪽으로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원전뿐만 아니라 LNG 쪽도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호재는 뭐 5월달에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본계약이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NG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LNG 선을 계속적으로 수주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LNG를 다 어디다 쓸까? 라고 본다면 바로 LNG 발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일 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LNG를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선 수주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본다면 각 나라에서는 LNG 발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은 더욱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이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일전에 한번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대는 25,650원에 오늘장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놓은 목표가는 뭐냐? 한번 그래도 3만 원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가격 그리고 목표가 가격까지 딱 보이는 지금 가격대가 딱 적당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염정 이사님은 LS 마린 솔루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간 외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김윤아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